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지금 시간이 2시 정도 됐는데 오늘 조금 시간이 나네요. 오늘 수업 중에 재밌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왜 그러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무엇에 대한 왜 그러냐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 영상을 누굴 위해 만드는지 정확히 딱 짚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다만 이 영상을 누구한테 보낼지는 이 영상이 끝난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될 일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오늘 받은 질문이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왜 그러냐? 왜냐면은 작년 9월에 가르친 아이의 생일이었어요. 레일라라는 아이를 가르치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죠.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선물을 사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선물을 못 사줬어요. 지금이 며칠이냐면은 이번 연도 5월 12일이면은 9월에서 3개월 하고 그 다음에 5개월 더 지났으니까 8개월이 지났잖아요. 아예 생일로부터. 저는 8개월 동안 생일 선물을 못 사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사주고 싶은 생일 선물을 저는 이미 골랐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마이크를 사주고 싶었어요. 폴딩 카트를 사주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이 마이크를 사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 마이크 가격이 로지텍 코리아 정품으로 사면 22만 9천 원이거든요. 어쨌건 간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사진을 찍을게요. 저는 이 마이크를 사주고 싶었던 거예요. 되게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이 마이크를 사주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이게 낮은 가격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레일라한테도 말을 해뒀어요. 선물을 사주겠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다. 레일라는 항상 얘기를 하죠. 안 사줘도 된다. 어, 맞아요. 그런 성격이에요. 네, 뭘 바라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격인데, 이 마이크를 사주고 싶었는데, 저는 이 마이크를 샀어요. 저는 이 마이크가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생긴 마이크를 샀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실제로. 이거를 제가 대략 한 10만 원 정도에 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이크를 샀기 때문에 이 마이크가 언젠가는 그 가격으로 떨어지겠지 하는 생각에 이걸 계속 기다려왔어요. 저는 사이트 중에 이 사이트에서 알아보고 샀는데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퀘이사존 지름 할인 게시판이 있어요. 지금 롯데리아 치킨버거 1+1이 3,300원에 올라와 있네요. 사놓고 언젠가 먹을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제가 그 아이의 생일로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봐왔어요. 혹시라도 마이크 딜이 괜찮은 게 뜨나. 정말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저는 되게 집요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또 중간에 마주쳤던 딜 중에, 저는 이 마이크를 먼저 샀어요. 아예 생일 전에. 실제로 사기일 것 같아서 하나만 샀어요, 저는. 그리고 받아봤는데 진짜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사이트에서 회자되고 있어요. 그때 그 가격이 떠서 블루에티 제품이 뭘 나와도 그때 그 가격 봤던 기억이 있어서 나는 못 사겠다. 저 또한 그런 마음이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딜은 이거였어요. 이거 이제 밑단계 마이크가 하나가 있어요.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랫단계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블루 예티를 보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가격으로 보면 요 가격이잖아요. 17만 9천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격이 아니라도 해외에서 사도 이거 되게 비싸요. 마이크가 절대 싼 마이크가 아니에요. 되게 좋은 마이크예요. 괜찮아요, 진짜로. 이 아랫단계 마이크가 일렉트로 스토어인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있는 일렉트로 마트 있거든요. 거기에 5만 원에 풀렸던 적이 있어요. 그걸 봤던 저로서는 요 두 가지 딜을 굉장히 짧은 기간에 그 아이의 생일 전에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쳤던 걸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어요. 가격이 꽤나 나가는 마이크고 제가 알기로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사도 한
2, 3만 원은 할 거예요. 아마 이게. 그걸 놓쳤던 걸 후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둘러보는데도 이 가격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또 뭘 봤냐면은 요런 마이크 중에 요런 마이크가 있습니다. 또 하이퍼엑스 쿼드캐스트라는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도 싸진 않은데 지금 조금 싸진 거예요. 왜냐면은 다음 기종이 나와가지고 좀 싸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얼마냐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19만 7천 원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상 성능상으로는 블루예티 X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마이크가 얼마 전에 사이트에서 어딨지? 제가 아까 닫았나요? 닫았나 봅니다. 사이트에서 블루예티가 10만 원에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려고 했었어요 사실. 근데 사는 김에 좋은 걸 사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핫딜로 뜬 거를 10만 1,000원에 샀죠. 지금 아마존 해외 배송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블루예티 X 20만 원 넘는 마이크랑 동일한 성능을 가진 이 마이크를 약간 더 이쁜 다음 기종이 있긴 한데 성능상으로는 요것도 상관없어요. 요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성능상은 차이가 없어요. 이거를 샀어요. 선물로 주려고. 그리고 오늘 그 아이의 동생과 하는 수업에서 잠깐 중간에 수업에 같이 진행을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없을 때 잠깐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저한테 그걸 왜 사냐? 당신이 그걸 왜 삽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이게 얘기가 되게 길어지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사주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돈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마이크를 사기 위한 그러니까 일단 이 마이크를 사는 이유는 이 아이에게 마이크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한테 마이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마 모를 거예요. 웃긴 얘기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의 꿈은 레일라의 꿈은 여배우가 된 거예요. 근데 그냥 여배우가 아니라 이 여배우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는 애초에 어디 있냐면은 이 여배우 자체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여배우라는 사람, 자기가 그린 여배우라는 사람이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요. 분명히 그 느낌이란 것이 우리의 꿈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여배우는 어떤 여배우냐면은 노래를 그 바네사 허진스라는 배우가 있어요. 여배우가. 근데 이 여배우는 하이스쿨 뮤지컬이라는 드라마에 출연을 했어요. 영화도 2편인가 있어요. 근데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사랑스러운 여배우예요. 그 사람한테 반해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남들 앞에 퍼폼하는 어떠한 무대에서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무대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노래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봤던 거예요. 내가 저 여배우의 위치에 있으면 어떨까? 라는 모습을 그렸던 거예요.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외모도 필요하고 연기력도 필요하겠지만 노래 이런 게 필요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이 아이한테 레일라한테 레일라가 가장 원했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근데 세상 모든 일은 되게 단순해요. 그저 반복하면은 하면 할수록 는다라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이가 가진 본질이 있어요. 우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니어스라고 부릅니다. 지니어스는 뜻이 있죠. 천재적인이라는 뜻이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최근 근래 영어에 와서 고쳐진 의미이고 사실상 예전의 의미는 어, 자신의 내면에 가지고 태어난 가치 내지는 선물 이런 것이 지니어스예요. 그래서 he is a genius 내지는 he is genius 그럼 그는 천재다. 그는 천재이다라는 말이 되는데 영어에서 그렇게 말할 때 많아요. 요즘은 당연히. 근데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냐면은 이런 문장을 썼었어요. 원래는 he's genius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genius. 근데 genius가 뭐라고요? 내면에 가지고 태어난 가치, 선물 이런 것들이에요. 애초에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안에 이미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해왔어요. 살면서. 근데 대부분의 어른이라 하면은 대학생 정도부터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대학생 때도 후배들, 선배들이랑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봤고 후배들 말 되게 많이 들어줘봤고 군대에 있을 때도 후임들 말 정말 많이 들어줘봤고 이런저런 얘기들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은 자신이 내면에 원래 가지고 태어난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너 이거 해야 돼, 대학 가야 돼, 좋은 회사 가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어학연수 가야 돼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들이미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올 때 뭘 갖고 왔는지를 까먹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레일라는 제가 만났던 레일라 그 당시에까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저랑 영어 수업을 시작했던 이유도 자기가 원하는 그 여주인공이 나오는 그 영화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저랑 영어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전 이 아이의 지니어스를 알고 있는 거예요. 뭔지 이미. 근데 슬픈 건 이 아이가 지금 중학생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점점 잊어가요.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 아이는 잊어가요. 그리고 먼 길을 돌아올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듯이.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가지고 온 것들은 정해져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레일라는 언젠가는 기억할 거예요. 나 여배우가 되고 싶었어. 맞아. 나 맞아. 노래하고 싶었어. 맞아. 나 그러고 싶었어. 근데 저는 이 아이가 훗날 그걸 기억하길 원치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저 반복하면 는다고 했잖아요. 이 루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걸 위한 도구를 주고 싶었어요. 이 아이는 심지어는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노래 같은 거를 녹음을 해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학교 전체에서. 근데 그거를 본인이 하고 싶다고 나가서 본인이 그 마이크로 녹음을 해서 제출했고 그걸로 잘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러나요? 이거 시키면 하려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다 빼잖아요. 하기 싫어서. 근데 이 아이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제가 사주고 싶었던 게 이 마이크를 이미 저는 산 이후에 이 아이 발표 때 쓸 마이크를 사주고 싶었던 게 그게 9월달, 10월달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늘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는 이미 꿈이 가수가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다른 걸로. 이미 다른 길로 조금 멀리 돌아갈 것 같아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래서 이 마이크를 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애초에. 이런 서클을 이런 궤도를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단지 이 아이한테 이 10만 원 쓰는 거 너무 아깝지도 않은 돈이에요. 아무렇지 않은 돈이에요, 정말로. 정말, 정말,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냥 꼬마, 그냥 동네에서 매일매일 보는 꼬마한테 편의점 갔다 오면서 과자 하나 사주는 그런 느낌으로 사주는 그런 거예요, 진짜로. 아무리 생각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거는. 왜? 내가 이런 푼돈 써서 이 아이가 지금부터 이 마이크로 하루에 한 곡 불러서 이거를 유튜브에 비공개로 올리고 이로 인해 노래가 늘고
언젠가 이를 모두 공개했을 때 그 가치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지금부터 하루하루 노래를 불렀을 때 앞으로 1년, 5년, 10년 이 지났을 때 그 가치를 생각하면은 이건 정말로 너무나도 신경조차 안 쓰이는 그런 돈인 거예요. 물론 제 돈 아니죠. 근데 상관없어요. 그런 게 저한테는. 이 아이가 만들 가치가 너무 대단한데? 이 아이가 이미 가지고 온 지니어스가 뭔지 나는 알겠는데? 나는 이 아이가 뭐가 될지 이미 알겠는데 이 10만 원이 중요할 리가 없잖아요. 전 거기에 대한 믿음이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간에 20만 원 주고 그냥 살까? 이 생각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기다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모르겠어요. 제 고집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그 가격 체계가 괘씸했던 건지 아니면 제가 구두쇠였던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언제든 항상 하는 생각은 뭐냐면은 지금이 최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8개월이 걸려서 지금 이거를 제가 준비했다면은 그 8개월 전에 저도 저이고 지금의 저도 저예요. 지금의 저도 저이고 8개월 전에 저도 저인데 그 모든 순간에 제가 저인데 지금 결정했다는 거는 그게 최선이고 지금보다 더 좋은 순간은 없다고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 선물만 이 아이에게 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A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A라는 학생은 아이패드로 수업을 해요. 그리고 아이패드를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어요. 솔직히 아이패드보다 데스크탑을 쓰면 효율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이패드를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숙제를 내줬는데 제가 퀴즐렛으로 숙제를 줘요. 장문 숙제를 되게 영작 숙제를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 영작 숙제를 주기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는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이 아이가 저한테 종이에 써서 제출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제가 그때부터 이제 아이가 쓰는 글의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타이핑을 하게 만드는 게 맞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 아이한테 아이패드로 그 손가락 두 개로 탕통통통통 이러고 하라는 거는 너무 가혹한 거잖아요. 전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한테 키보드를 사줬어요. 제가 그 당시에 쓰고 있었던 이 키보드를 사줬습니다. 이 로지텍에서 나온 K380이라는 키보드를 사줬는데 이건 정말 잘 나온 키보드예요. 그 아이가 마침 아이패드를 로즈골드를 사용하고 있다길래 이걸 로즈골드를 사서 보내줬어요. 네, 이걸 사줬어요. 그럼 저는 제 돈을 썼지만 이것 또한 아깝지 않아요. 왜? 아이가 이 키보드가 없을 때 그 아이패드를 손가락으로 일일이 탑법을 그렇게 해서 쳐야 되는, 그러면서 타이핑이 안 느는 그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건 너무나도 가치의 낭비인 거예요. 시간의 낭비이고. 전 이 아이가 타이핑에 익숙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키보드를 사줬어요. 이 키보드는 한 38,000원 정도 했나? 가격 얼마죠? 얼마 안 했네요. 34,000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카카오톡에서 그 집 주소를 제가 알 수는 있는데 그런 거를 침해하고 싶진 않아요. 여학생이라서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진 않았어요. 별로. 그래서 이걸 카카오톡으로 선물했는데 카카오톡이 싼 편은 아니니까 34,000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사서 보냈어요. 카카오톡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한테 또한 뭘 사줬냐면은 또 노터빌리티 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줬어요. 노터빌리티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겁니다. 아이패드용 필기 어플인데 이걸 왜 사줬냐면은 이거를 제가 필기를 기록을 하면서 필기를 하면은 아이가 그 필기가 된 위치를 손가락으로 펜으로 터치하거나 하면은 그 부분에 제가 하고 있던 음성과 같이 재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설명하는 영상을 10분 길이 막 이렇게 만드는데 전 이 아이가 안 그래도 바쁜 시간 낭비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려면 이 도구가 아이한테 필요했어요. 제가 이 도구를 사주면은 제가 비용을 소모를 하는 거지만 아이는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우리 둘을 우리라는 범주 안에 묶어서 생각할 때 총합이 더 커지는 방식은 제가 이 아이에게 제 돈을 써서 이 아이가 훨씬 더 큰 효용 가치를 뽑아내면 그걸로 된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줬어요. 당시 비용이 한 15,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이게 구독제로 바뀌었지만.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또 이걸 사줬어요. 굿노트라는 앱도 사줬어요. 이 굿노트라는 앱은 이제 아이패드 필기 앱의 양대산맥이죠. 노터빌리티랑. 근데 굿노트가 훨씬 더 유명해요. 그래서 이걸 사줬는데 이거는 왜 사줬냐면은 아이가 공부할 때 필기하고 잘 쓸 것 같아서 사줬어요. 이거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7점 한 10달 만원 정도 하겠네요. 우리나라 마켓에서 한 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줬어요. 그리고 또 책도 한 권 사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이가 습관에 대한 거를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책을 사주려고 합니다. 그 책은 제임스 클리어의 아토믹 헤빗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사줄 거예요. 이건 어머니한테 집 주소 여쭤보고 그쪽으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보내주려고 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이거를 봐서 이해할 만한 시점이 됐어요. 왜? 그동안 좋은 말들이 담겼던 부분들을 이 아이에게 사진 찍고 제 마음과 생각을 담아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 아이가 이 책에 관심을 가질 만한 조건이 충족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가 봤을 때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선물해 주려고 합니다. 가격은 얼마일까요? 글쎄요. 바로는 안 나오고 여기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15,000원이네요. 15,000원이에요. 괜찮습니다. 이 책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면 이 15,000원이 돈이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돈이란 건 그래요. 돈이란 건 되게 단순해요. 돈이란 건 이런 병에 담긴 물이에요. 병에 담긴 물이고 이 물의 양은 매일매일 달라져요. 누군가가 새로운 물을 어디선가 발견을 하면은 제 물이 여기에 들어있는 게 1리터에 1,000원이었는데 내일은 1리터에 500원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가치는 항상 변화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물 1리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1리터가 1,000원이었으면은 1리터가 1,000원이면은 뭐 100g 정도는 100원이겠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여기에서 이 사람의 물병으로 제 돈 100원을 써서 100g의 물을 줬어요, 여기다가.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100g의 물로 후에 이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걸 안 줘야겠냐 그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아끼질 않아요. 필요하다라고 판단된다면 이런 거 아끼지 않고 다 줍니다. 난 주고 싶은데 이게 맘대로 안 되네요. 됐다. 네. 그런 개념으로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아이는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B라는 아이는 입병을 심하게 앓았어요. 입병보다 그걸로 갈까요? 그러면은 B라는 아이는 ADHD를 심하게 앓았어요. 제가 볼 때 진단을 받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의사를 찾아가진 않았는데 이 아이가 ADHD가 진단을 안 받으면은 ADHD인 아이는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 정도로 많이 심했어요. 저는 이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영어를 배워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ADHD의 치료라면은 그럼 저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까지 하고 항상 가르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아이의 ADHD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저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것들을 제게 임상 실험을 하기 시작해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발견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비율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순탄수화물을
10% 미만으로 낮추고 순 단백질 섭취를 20% 내외로 유지를 하고 순 지방 섭취를 70% 이상으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순이라는 말이 왜 들어가냐면은 순탄수화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상추 한 장을 먹어도 거기에 탄수화물이 들어가요. 순탄수화물로 계산하면은. 그래서 그래요. 그런 걸 계산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그거에 맞춰서 계속 살았어요, 저는. 얼마나? 100일 이상이 아니라 이거 한 6개월도 아니고 훨씬 길게 살았어요, 진짜로. 네. 그렇게 하면서 저는 3개월 정도 진행을 했을 때 제게 이제 100일 정도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게 일어나는 효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하고 3개월 정도 진행을 한 다음에 아이의 어머니에게 그동안 제가 공부한 것들과 아이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제 생각에 대한 거 그리고 제가 그동안 기록해온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아이에게도 이걸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위해서 3개월을 적어도 저는 제 몸에 임상 실험을 먼저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저는 집요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네,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신기한 사람이에요, 되게 제가 생각해도. 저 같은 사람은 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게 하고 저는 이게 너무 저한테 맞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도 제가 1년 안 되게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1년 안 돼서 그러면 그걸 놓고 다시 전으로 돌아갔냐? 아니요, 더 심한 걸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라이언 다이어트라고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도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제 고기는 안 좋은데 내지는 지방은 몸에 해로운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채식주의로도 살아봤고 뭐 오보 뭐 이런 걸로도 살아봤고 뭐 그냥 이것저것 먹는 거 다 해봤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지식들을 공부를 다 해보고 실제 그런가를 다 검사를 하고 제 몸에다가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적어도 제 몸에 뭐가 맞다라는, 그러니까 인간 전체에 보편적으로 뭐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말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채식주의나 이쪽에서는 정치적인 신념이나 내지는 올바름 이런 것들도 관여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모든 답이 모두 옳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틀렸다고 말하잖아요. 그분들이 그걸 믿는다면 그게 맞아요. 똑같은 얘기로 제가 날 수 있다고 믿으면은 저는 언젠가는 비행기를 발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인간은 날 수 없다라고 믿으면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못 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입장을 또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말이 맞을 거예요. 그걸 굳이 제가 맞다 틀리다를 하진 않아요. 왜? 모두 맞으니까. 근데 이 다음에 제가 했던 건 라이언 다이어트예요. 라이언 다이어트. 이거를 100일이 넘게 했는데 이건 뭐였냐면은 소고기, 소금, 물 이거 3개만 먹고 100일을 버텼어요. 넘었어요. 처음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배출 현상이나 이런 걸 겪으면서 어, 몸이 좀 안 좋아졌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키토도 마찬가지로 키토 플루라고 하는데 몸이 탄수화물 대사에서 지방 대사로 넘어가면서 감기 비슷한 증상을 한번 겪습니다. 어, 한의학 쪽에서는 이걸 명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안 좋은 현상을 한번 겪어요. 그 다음부터 몸이 바뀌기 시작하고 라이언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로 몸속에 안 좋았던 것들이 싹 다 빠져나가는 경우를 한번 겪더라고요. 설사와 변비가 동시에 오는데 저는 이거를 좀 되게 와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겪었고 근데도 이걸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몸 컨디션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시점을 넘어간 이후부터 저는 몸 컨디션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배변이나 이런 문제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은 솔직히 쉽진 않아요.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고 지금 굉장히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봐야 돼요. 이런 다이어트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전에 제가 아닙니다. 아니기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공부를 했고 이 아이들이 국제학교로 돌아간 다음에도 이 아이들 듣는 수업에 접근 권한을 아이들 아이디로 얻어서 그 국제학교의 커리큘럼을 싹 다 봤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뭘 어떻게 하면 되고 뭘 어떻게 잘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 싹 다 체크를 해줬었고
이 아이들한테 줬던 큰 선물은 없어요, 사실상.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투자했던 제 시간과 그리고 글쎄요. 그 모든 노력들은 값으로는 표현이 되죠, 당연히. 제한 시간의 가치를 저는 알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저는 청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있잖아요. 저라는 사람은 선물이란 거를 주지 않는 문화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안 문화는 그랬습니다. 이쯤 되면은 아이들이 안 보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말을 하자면은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미 제게 산타클로스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생일 선물 같은 것도 저는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이런 것도 의미가 없었고요, 제게는. 선물이라던가 생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문화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는. 어쩐지. 아버지는 현실적인 분이었고,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었고, 또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빡빡한 분이었고, 철두철미하면서, 어, 스트릭트를 뭐라고 하죠, 한글로?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ADHD를 가진 이 아이, 그리고 그 집안의 삼형제를 제가 가르치면서 이 아이의 어머니가 어쩌다가 가면은 코로나가 그때 당시에 생기기 시작해서 저희에게 손소독용 티슈 같은 걸 주기도 하셨고, 어쩌다가 뭐 본인들에게 생긴 것들을 저한테 이따금씩 주셨어요. 선물이란 건 저한테 되게 좀 굉장히 낯선 것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 선물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선물이라는 물질적인 것으로 세 개의 파티가 생겨나는데, 하나는 선물을 주는 자가 있고, 선물을 받는 자가 있고, 선물을 파는 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세 개의 그룹 중에 누가 가장 큰 수혜자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절대적으로 선물을 주는 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인간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이 뭐라고 하죠? 이거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뭔가를 받기 위해선 무조건 뭔가를 줘야 돼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은 추상적인 것이든 뭐 물질적이지 않은 것이든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인사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처음으로 인사 안 했는데 나한테 인사를 준 사람은 뭐예요? 인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주셨잖아요. 다시. 그죠? 세상 모든 일이 그래요.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해선 줘야 됩니다. 먼저.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어 있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교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주세요. 그럼 저도 줄게요. 이게 대다수의 마음가짐이에요. 주세요. 그럼 저도 줄게요. 당신은 어떻게 믿죠? 이런 식으로 닫힌 마음으로 살아가요. 이거를 정확히 어떤 표현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그 제가 듣는 오디오북 쪽에 나왔던 말이 있는데, Give me heat, then I will give wood.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에게 열기를 달라. 그러면 내가 나무를 줄 테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스토브 앞에 서서, 화로 앞에 서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따뜻해지면 너에게 나무를 던져줄게. 이런 식으로. 근데 나무를 던지지 않는데 따뜻해질 리가 없잖아요. 저는 이거를 믿어요. 근데 기독교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은, 주면 내가 줄게.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확신을 주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 떠나서 다음 생으로 갈 때, 천국으로 갈 때 너희에게 영생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먼저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 자체가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법칙에 맞게 설계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이게 재밌는 부분이죠. 주면 세 가지 그룹이 존재합니다. 주면 안 돌려줌, 주면 돌려줌, 주면 더 돌려줌. 모든 걸 단순화시키면 되게 간단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줬을 때 안 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주면 됩니다. 단순하죠. 왜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저도 전에 그랬지만, 이런 사람들은 왜 안 돌려주냐면은 분명히 그 이면에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들의 답이라면은 그건 그들의 답이 맞아요. 네, 제가 무슨 짓을 해서 설득을 해봤자 저는 꿍꿍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모두의 답이 모두 맞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면 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같이 주면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면 더 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주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여기에서 누가 가장 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갈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분이겠죠. 주면 더 돌려주는 무리들을 만나서 더 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번성하겠죠. 당연하게도. 그렇지 않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설계상. 그리고 돈을 버는 위치도 방법도 똑같아요. 돈은 절대로 내가 그냥 벌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필요를 해소시켜주면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돈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은 물과 같아요. 이 가치가 누구에게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그냥 그저 주는 거예요. 왜?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나에게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저는 돌려주지 않으면 안 줘요. 왜? 이런 분들은 받으면 불편해해요. 점점 더. 그래서 오히려 받는 게 더 불편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주면 돼요. 그리고 저는 줌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아요. 기대도 하지 않아요. 전 그냥 주는 게 즐거운 사람이고, 이는 어디서 배웠냐면은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배웠던 거예요. 그 어머님께. 받아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횟수만 세도 6개월,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제게 제 몸에 임상 실험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런 선물들을 받지 않았다면 솔직히 금액상으로 보면 정말 별거 없는 선물이에요. 근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사실. 스승의 날이라고 뭐 사주시고 텀블러 같은 거라도 사주시고 아이들 분명히 거기다가 자기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서 주고, 그리고 또 무슨 날이라고 뭐 주시고 오늘은 뭐가 생겼다고 뭘 주시고, 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경험이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거기서 정말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ADHD 아이 가르치고 그 아이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마지막 수업이 됐는데 이 아이가 마지막 수업인 건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게 마지막 수업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선생님 잠깐만요 하고 쪼르르 가더니 조금 있다가 나타났는데 포스트잇을 이렇게 한 1mm 정도 두께 되는 포스트잇을, 아이언맨 포스트잇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는 건지 잘 몰랐는데 그 당시에는 나중에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는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이한테 말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 일정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이제 저와 마지막 수업이 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상황인데 이별 선물을 엄마가 준비를 안 해놓은 게 당혹스럽고
내가 뭐라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제 토이저러스인가 어딘가 뭐 그런 데 가서 샀던 그 포스트잇이라도 자기가 좋아해서 샀던 그 포스트잇이라도 저한테 줘야겠다는 생각에 그걸 저한테 준 거예요. 저는 그 포스트잇 아직도 갖고 있고 그 포스트잇을 제 노트북 뒤에다가 항상 붙여놓고 그 힌지가 펴지는 부분인데 그 펴질 때마다 그 포스트잇이 제 손에 닿아요. 전 그때마다 그 아이를 떠올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받아본 선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은 이 병에 담긴 이런 건데 가치는 이 1mg에 어떤 가치가 있을지 우린 그걸 알 수 없어요. 이 가치라는 것은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10만 원을 말했을 때 이 아이가 그렇게 비싼 걸 왜 사냐고 했을 때 그 10만 원의 가치가 저한테는 여기에 들어있는 것 중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가치일지 모르지만 그 가치가 결과적으로 레일라에게 갔을 때는 어떤 가치가 될지 저는 이걸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안 사주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레일라한테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는 상상해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아이한테는 어떤가요? C라는 아이한테는 뭘 사줬을까요? 또 이 아이는 RAS라는 게 있는데 Reoccurrence 뭐지? 캔글스온가 RAK였나 뭐였나? RAS 맞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어쨌건 간에 재발성 구내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이름이 맞을 거예요. 입안이 헐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이 생기면서 이렇게 굉장히 따갑잖아요. 이 아이는 입에 그게 막 3개씩 생겨요. 그것도 주기적으로. 근데 의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이게 왜 그런 건지. 그럼 저는 뭘 했을까요? 공부해요 또. 해서 해당 사례들을 다 찾아봐도 답이 없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캔커보이라는 약을 아마존에서 찾아요. 거기에 대한 영상을 찾았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더 공부를 하고 이런 게 자가 면역 질환 쪽에서 셀리악병 쪽이랑 약간 뿌리가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탄수화물 섭취와 그 다음에 이제 글루텐 섭취를 좀 줄여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저는 아마존에서 캔커보이라는 제품을 알아보고 심지어는 이 제품을 만든 사람과 쪽지도 하면서 정확히 어떠한 증상에서 어떠한 상태를 만들 수 있고 어떻게 완화될 것인지를 함께 대화를 하고 나서 이 제품을 3개를 샀어요. 왜 3개 샀을까요? 하나는 이 아이한테 주고 아이가 써보고 괜찮으면 이 아이한테 다 줬을 것이고 나머지 2개는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으로 2개를 더 샀어요. 그리고 제 동생의 친구가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길래 그거를 동생의 친구한테도 보냈어요. 병당 한 3만 원씩 하는데 아깝지 않아요. 왜? 이게 만약에 진짜로 아이한테 효용성이 있고 제 동생의 친구한테 효용성이 있어서 이 친구들이 평생을 찾아도 답을 못 찾을 그 답을 제가 3만 원의 병에 담아서 주면은 그 가치는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거 계산 안 되는 가치 전환인 거예요. 그게 왜 아까워야 돼요? 그게 어떻게 아까울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입병이 나서 그걸로 일주일만 고생해도 그게 얼마나 큰 짜증인데 10살, 11살, 12살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입병이 3개씩 나는 거를 계속 겪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짜증이 나겠냐고요. 그걸 고쳐줄 수 있으면 3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라도 사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돈은 그냥 벌면 되는 거고 우리라는 바운다리, 그 바운다리에 사람들을 얼마나 넣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공동의 총합이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D에게는 헤드셋을 사줬어요. 헤드셋은 제가 기억하기로 25,000원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왜 사줬냐면은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 아이가 본인이 목소리가 작다는 것을 이거는 우리는 우리인 채로 우리라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지 알 수 없어요.
그 아이도 그 아이인 채로 그 아이로 살아왔는데 자기 목소리가 작은지를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남들이 불편해해도 쟤는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불편하거든요. 왜? 목소리가 안 들려서 아이에게 뭐라고 말했어? 라는 말을 하면은 저도 모르게 찡그리게 되고 그런 모습이 아이를 위축시키면 목소리가 더 작아지고 악영향이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제 수업 비싸요. 1시간 1시간 제 수업 되게 비싸요. 근데 제가 만들어내는 결과값이 일반적인 수업 내지는 국제학교에서 수업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제 수업은 싸요. 반대로. 이것 또한 가치의 전환이에요. 1시간이 비싸다고 그게 비싼 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이 1시간에 뭘 할 것인지, 이 1시간을 떠난 시간에서 이 아이를 위해 뭘 준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보면 그건 비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 영상 찍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영상 다음에도 지금 숙제에 관련된 걸 하나를 더 만들어야 돼요. 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걸 저는 뭔지 정확히 알고 있고 그거를 아이가 숙제로 해나가기 위해서 안내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네, 지금 새벽 3시가 되어 갑니다. 우리는 우리인 채로 우리라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지 알 수 없고 이 아이가 아 그렇구나 내 목소리가 작아서 선생님이 잘 못 들으니까 이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내가 1시간에 효용을 40분 정도밖에 못 쓰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기까지 걸릴 시간은 대충 한 10년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그 10년이란 시간을 이 아이가 나랑 수업을 듣는 시간으로 환산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진짜로. 신경 쓸 필요 없죠. 제 돈 아니니까. 근데 우리 돈이잖아요. 내 우리라는 바운다리 안에 이 아이도 들어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드셋을 사서 이 아이한테 사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안 받으실 거 뻔히 아니까 저는 이 집까지 운전을 해서 서울까지 가서 일산에서 서울까지 가서 이거를 전달해주고 왔어요. 그렇다고 제가 불평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전 가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 운전하는 그 밤 운전을 정말 오랜만에 했는데 즐거웠어요.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이런 거예요. 그냥 25,000원 쓰고 그 시간 그 도로에서 버리고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힘든 거고 그걸 감사하면 감사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잠깐 스타필드에 갔다가 아내가 자라에서 아이옷이 싸다랐길래 거기서 사오라고 했는데 제 앞에 있던 분이 환불 문제로 영수증을 갖고 와서 저는 5분 안에 해결할 수, 아니 3분, 2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분이 그 앞에서 한 15분 정도를 직원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직원 한 명밖에 없었고. 근데 그거를 기다리는 동안에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걸 3분 정도 봤거든요. 3분 동안에 애가 타요. 짜증이 날려 그래요. 근데 제가 심지어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한테 뺨을 한 대를 맞아도 거기에 기분이 상하고 안 상하고 결국 제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서도 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감정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짜증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거기 가만히 있어도 돼요.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10분 동안 명상을 했어요. 가만히 서서 눈 감고. 전 그 시간 즐거웠어요. 그분이 중간에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뒤를 보고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전 여기 서 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오늘 명상도 그 시간까지 안 하고 있었으니까. 괜찮습니다. 생각해보면 10분이란 시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화장실에 앉아서 유튜브를 봐도 10분은 볼 수도 있어요. 거기서 10분 기다린다고 짜증낼 일 아니죠. 하루 1440분 중에 10분이잖아요. 짜증을 내도 10분이고 짜증을 안 내도 10분입니다. 그런 거죠. 즐겁기로 결정하면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서 이 아이에게 헤드셋을 사주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1년 정도 걸릴지도 몰라요. 그걸 왜 기다립니까? 제가 25,000원을 빨리 써야지 이 아이가 우리의 돈을 아낄 텐데. 그래서 사줬어요. 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헤드셋 사줬어요. 똑같은 케이스로 목소리가 작아요. 카카오톡으로 사줬는데 이건 한 31,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인 채로 우리라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돈을 써서 사줬고 저는
매 수업이 끝나고 수업 요약 영상을 만들어서 부모님들께 보내드리죠. 그 안에서 아이 목소리가 작아서 수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영상을 몇 번을 보내줬더니 아이의 어머니께서 아이와 실제 수업 영상을 같이 봤는데 아이가 그 영상을 보고 선생님 인내심이 대단했구나라는 말을 했대요. 왜냐면 본인이 본인 목소리를 남의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진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랬구나. 심지어 제가 헤드셋을 사주고 나서도 목소리가 안 들렸었어요. 오늘 수업부터 아이가 목소리가 커졌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주는 거예요. 근데 안 사주는 이유도 있어요. F라는 아이가 오늘 아까 레일라의 동생과 수업을 하면서 이 마이크를 사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여줬을 때 이 아이도 이걸 원했을 거예요. 왜? 아이가 방 꾸미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건 굉장히 꾸미기 좋은 아이템이기도 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이 생일이었대요. 즉 이틀 3일 전, 지금으로부터 3일 전, 수업 일자로부터 이틀 전 월요일 날이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아이한테 뭔가를 사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근데 저는 안 사줄 거예요. 왜? 이제 질문이 바뀌었는데 왜 사주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까지 했다면 왜 안 사주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게요. 근데 이 아이의 꿈은 판사래요. 근데 이 아이의 꿈은 의사였어요. 한때는. 판사, 의사. 지금은 의사가 싫고 판사가 좋대요. 의사는 왜 싫어? 그러면은 피가 싫대요. 이해해요. 저도 아이들 좋아하는데 아이들 소아과 의사가 될 생각은 없어요. 만약에 이 아이들 뭐 심장 판막 수술 해줘야 된다 뭐 그러면 저는 그거 보기 싫어요. 병원 24시, 인간극장 이런 거 나오면 아이들 아픈 거 나오면 전 못 봐요. 그래서 공중파 방송을 안 봐요. 제가 중간중간에 광고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저는 감당 못해요. 그런 거를.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판사가 되고 싶대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는데 이걸 위해 내가 사줄 게 없어요. 이제 에어리얼이라는 아이가 그 레일라의 동생인데 에어리얼은 이렇게 말해요. 판사봉을 사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판사봉을 사준다고 그거를 하루에 10번씩 휘두른다고 10년 후에 판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사주는 거예요. 뭘 사줘야 될지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사주면 아이가 이렇게 쓰겠구나라는 그림이 그려져야 뭘 사주겠는데 그게 없어요. 그렇다고 저는 단순한 환심을 사고 싶지도 않아요. 왜? 제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쓰는 1,000원의 돈이 이 아이에게 100원의 가치도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돈을 그렇게 쓰진 않아요, 절대. 근데 저는 아까 말했던 부분이랑 또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게 판사의 이 아이가 본 판사가 가진 본질은 무엇인가? 이 아이가 본 의사가 가진 본질은 무엇인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똑똑함? 보여지는 똑똑함이겠죠? 이거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돈, 명예, 권력. 뭘지 모르겠어요. 정의? 어떤 부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하나라도 해줄 수가 없어요. 저는 누구한테 환심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누구에게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은. 누가 날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보여지는 사람의 본질을 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아이한테 환심 사기 위해서 뭘 해주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는 아이가 이로 인해 삐진다고 해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아이를 삐지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답을 그 아이가 내렸고 그 답은 제가 바꿀 수 없어요. 잠깐은 바꿀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바꾸기 위해서 제가 바뀌는 거는 별로
가치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아이에게 무언가를 사줬을 때 이 아이가 그거를 이용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진다면 저는 그걸 주저없이 구매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보낼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G는 이제 Ariel, 즉 아까 레일라의 동생인데 이 친구는 예술가가 되는 걸 원해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술가가 되는 걸 원하는데 이 아이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뭐랄까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는 무엇을 추구하니? 라는 질문을 오늘 했을 때 이 아이가 추구하는 것을 얘기를 해줬어요. 칭찬을 추구한대요. 이 아이는 집안의 둘째 딸로서 첫째는 언니가 있고 둘째는 동생입니다. 둘째 딸로서 둘째들이 의례 그렇듯이 좀 더 큰 관심을 받고 싶어 해요. 티를 내지는 않지만 이 아이는 그거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해버려요. 참 좋은 특성입니다. 그런 것은. 존중합니다. 칭찬을 받고 싶대요. 그럼 저는 이 아이의 예술가가 되기 위한 것이 본질이 뭔지 저는 알겠어요. 그러면은. 인정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거예요. 이 아이가 가진 것은. 이 아이에게 줘야 될 것도 확실해요.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이 아이의 어머니가 제게 어제 바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저렴한 패드 추천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아이패드를 추천드렸습니다. 이유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떤 패드가 기능적으로 무엇이 좋다를 보기 전에 그 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먼저 봐야 돼요. 이 상황에서는. 근데 제가 볼 때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 이 조합을 넘어서는 게 없어요. 신티크나 이쪽 진짜로 액정 타블렛 진짜 전문가용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이 조합보다 좋은 조합이 절대 안 나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이패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언니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플러스 게라지밴드 그리고 또한 유튜브까지 여기에다 가미를 시킨다면 아이패드 플러스 루마퓨전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걸로 공부까지 한다라고 생각하면 아이패드 플러스 굿노트 전 이거 다 쓰고 있거든요. 지금 게라지밴드는 한 번 쓰고 안 썼는데 별로 다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거를 프로크리에이트는 2D 쪽이고 아이패드 플러스 포저 이런 것까지 하면 이제 3D 작업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앱들이 너무 좋아요. 아이패드 쪽이 라인업이 확실히 예술가 쪽에 강해요. 진짜 애플 프로덕트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이걸 추천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 저렴한 패드 추천 가능할까요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는 게 이거예요. 똑같은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 요만큼을 써서 이만큼의 가치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이만큼을 써서 이만큼의 가치를 얻을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서 뭐가 이득일지는 너무 당연한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보니까 이걸 사는데 드는 액면가가 아니라 이걸로 아이들이 실제로 뭘 할 수 있고 언제까지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패드를 9세대 아이패드를 44만 원 정도에 해서 교육 할인 받아서 42만 원에 사고 애플 펜슬 2가 안 되죠. 1을 사서 한 10만 원 정도 해서 한 52만 원 정도로 사는 거가 맞는지 아니면은 아예 아이패드 프로를 M1 패드를 사서 한 100만 원 선에서 끊어서 펜까지 해서 115만 원에 끊는 게 맞는지 그거를 고민하는 거지. 여기에서 지금 샤오미 패드나 이런 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서 레일라 이거를 또 말하자면은 이 부분 있죠. 저는 이 아이에게 이것만 준 게 아니에요. 뭘 줬냐면은 저는 수업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1시간에 아이를 가르치는데 7만 원의 수업료를 받아요. 굉장히 비싸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주 1회 수업만 들어도 1년이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거 국제학교 가서 3년 해도 안 돼요.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부터 나와서 꾸준히 진짜 엘리트 코스를 다 밟아서 국제학교를 가야지 1년 반, 2년, 3년 이렇게 되는 게 저는 그냥 백지 상태에서 7만 원 받고 그렇게 한다고요. 완전 다른 거예요, 개념 자체가. 왜? 저도 백지 상태에서 영어를 시작을 해서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7만 원에 상담을 받았어요. 7만 원 수업료를 내고 저에게 배우고 싶다는 아이를 받았어요. 상담을 했는데 아이가 영어 5년 배웠음. 단어를 읽지도 못함. 영어를 5년을 배웠어요. 근데 단어를 읽지도 못해요. 아이 어머니께 아이에 대한 얘기를 대충 듣고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아이 어머니가 알고 있는 아이의 상태랑 전혀 다른 거죠. 제 수업료는 7만 원이에요. 아이 어머니는 그래도 하시겠대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왜? 제가 7만 원 받고 파닉스를 가르칠 거면은 저 말고 다른 파닉스 하는 분들한테 가는 게 맞는데 근데 그분들이 제대로 할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예전역에 지금 굉장히 없어진 지 오래됐고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무슨 제안을 드렸냐면은 제게 영어를 처음부터 영어로 배워서 영어를 가르치는 게 가능한 레일라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아이가 가르치게 하는 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했고 이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배울 때보다 가르칠 때 더 많이 배운다. 레일라가 더 배울 기회가 돼요. 2. 내가 같은 걸 가르치는데 나, 레일라, 그 아이 어머니가 쓸 돈이 덜 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7만 원을 포기하는데 이 아이의 어머니가 쓴 돈이 10,000원으로 줄어요. 레일라에게 10,000원을 내게 했거든요, 제가. 그러면 6만 원이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저는 뭘 했냐면은 제가 둘 수업 모니터링 하고 레일라에게 피드백 주고 상황 요약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을 매니징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시간대로 다 쓰고 그죠? 돈 전혀 안 되는 일에 시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왜 해요? 왜냐면은 내가 7만 원을 받을 기회가 없어져서 이만큼이 깎여 나가도 레일라가 그리고 그 아이가 이만큼 더 가져갈 거란 걸 기대하니까. 이런 개꿀 수업을 제가 쳐낼 이유는 없어요. 도저히. 누구도 이건 미친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은 계속해서 진행됐고 레일라는 이 아이와 또 다른 아이를 가르치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은 1시간당 3만 원이라고 했죠, 제가.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레일라가 받은 건 뭐냐면은 10,000원 플러스 10,000원. 왜? 일주일에 2시간씩, 3시간씩 했나? 3시간씩 했을 거예요, 아마. 3시간씩입니다. 이렇게 해서 3만 원을 벌었어요. 그죠? 거기에다가 다른 아이도 똑같은 상황이 있어서 레일라한테 가르치게 했어요. 그것 또한 10,000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레일라는 한 주에 4시간 일하고 4만 원씩 벌고 있어요. 자기 집에서 앉은 자리에서 컴퓨터로만. 곱하기 4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보단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 그렇죠. 이렇게 하죠. 한 달에 16만 원씩 벌고 있어요, 레일라가. 그리고 레일라 이렇게 가르친 지 지금 4개월 돼가거든요. 이거 안 나오네. 요건 여기다 붙여서. 그럼 레일라 지금까지 64만 원 벌었네요.
아이패드 값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게 만든 거예요. 왜? 우리한테 좋으니까. 나한테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이 부분에서 설계가 이것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떤 설계를 했냐면은 제가 지금 요 근래에 3회차인가 4회차인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아까 그 아이에게 사주기로 했던 무슨 책이었죠? 아토믹 헤빗이라는 책입니다. 이 페이지를 그 아이에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정리가 아직까지 안 돼서 페이지를 못 넘기고 지금 이 부분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해줄게요. 이 설계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안타깝게도 제가 설계한 대로 되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언젠가 갈 거라고 생각해요. Something for nothing은 없어요. 제가 뭔가 했다면은 그것은 언젠가 이 아이에게 옳은 방법으로 들어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복사가 안 되고요. 이거거든요. 예전에 심리학 공부를 지금도 마찬가지고 심리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 게 나오죠. 이제 설득의 심리학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새 중에 한 종류가 빨간색 점이 보이면 그걸 막 쪼는 습성을 유전자적으로 갖고 태어난 그런 새가 있대요. 그게 프로그램 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죠? 근데 인간이 제가 그 책의 그 대목을 봤을 때 신기한 동물이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동물은 다 똑같아요. 우리도 빨간 점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어딘가에. 그리고 인간은 프로그램대로 된 대로 움직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벗어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류의 2%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걸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벗어난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인간의 행동 양상이에요. 어떠한 신호를 봅니다. 새로운 문자 메시지가 와서 휴대전화가 울린다. 그 메시지의 내용을 읽고자 한다.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메시지를 읽는다. 메시지를 읽었다는 열망이 충족되었다. 휴대전화를 집는 행동은 메시지 도착을 알리는 소리와 관계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 사이클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휴대전화가 울리는 신호를 받으면 그걸 확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일터에 있을 때도 휴대전화 울리고 뭐 어디 길을 걷다가 손에 무거운 걸 들고 있어서 휴대전화 울리면은 그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도 굳이 그걸 바닥에다가 짐을 내려놓고 또 핸드폰을 꺼내서 확인하고 이런 거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잘 아니까 애플워치 같은 거 팔아서 잘 팔리는 거고 다 똑같아요. 인간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행동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정수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아이에게 원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원하는 거는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단 얘기는 우리는 아이들이 돈을 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몇 분이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건 좀이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프로그램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돈이 더럽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돈은 감정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움직이는 어떤 촉매제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돈은 더럽지 않아요. 돈은 그저 누군가의 가치와 노력과 가치를 담은 그냥 컨테이너일 뿐이고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그냥 가치를 담아둔 컨테이너에 불과해요. 돈이 더러울 순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은 더럽다라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사니까 돈을 갖고 싶다고 의식이 생각을 해도 무의식이 그 돈을 갖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걸 못 가질 방법을 계속 만들어내요. 자, 그럼 저는 여기에서 어떤 걸 설계하고 싶었냐면 아이를 위해서 신호. 아니죠, 열망이죠. 자,
신호, 열망, 반응, 보상. 이 사이클을 설계를 해주면 아이는 계속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열망. 사람들이 다 착각해서 돈을 못 버는데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돈을 쓰고 싶은 거죠. 돈을 쓰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다른 의미로 뭐가 되냐면은 뭔가를 사고 싶다. 소유욕이라는 그런 단어와 결부돼서 더럽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먹을 음식을 사고 입을 옷을 사고 사용할 도구를 사고 싶다.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돈은 더럽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잘못 프로그램 된 걸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반응은 뭘까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서비스라는 것은 진짜 서비스가 됐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만들어낸 시간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제품의 제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누군가한테 줘야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보상. 이게 되겠죠? 신호.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주고 싶다. 보상은 돈을 번다가 아니라 보상은 뿌듯하다. 이거예요. 일단 어떤 거를 여기서 제가 해주려고 했던 거냐면은 이거는 일단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이거를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킨 거예요. 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뭘 했어야 되냐면 원래대로라면은 제공한 서비스의 보상을 목격한다. 통장 잔고가 있겠죠. 이게 일어났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로 가야 되겠죠. 보상으로. 보상은 뿌듯하다가 일어나려면은 보상을 사용한다. 이게 있어야 돼요. 동생한테 아이패드를 자기가 번 돈으로 사줬다고 생각해보세요. 동생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걸로 막 그림을 그려서 언니 고마워 하면서 언니 그림 그려주고 막 그러면 얼마나 뿌듯하겠냐고요. 이게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신호가 다음번에 오겠죠. 또 사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일어났을 때 그러면은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제? 열망. 돈을 쓰고 싶다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상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또 그 뿌듯함을 느끼고 싶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상이 가야 되고 이게 한 사이클이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 구조를 이루어야지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거죠. 아, 내가 뭔가를 줬을 때 이게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고. 근데 잘못됐어요. 이 설계가 지금 현재. 뭐가 잘못됐냐면은
아이가 지금 통장을 만들 수가 없다고 어머니가 그러셔서 어머니 통장 안 쓰는 통장에다가 돈이 입금되게 만들어놨는데 아이는 통장 잔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보상을 사용하는 보상을 겪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지금 뭐냐면 아이가 지금까지 일은 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된다는 동기부여 자체가 없고 이거를 아이가 왜 하고 있냐면 잘못된 지금 사이클이 하나가 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가 될 수도 있어요. 신호, 열망, 반응, 보상. 반응은 이걸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일한다. 보상, 보상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착한 아이임이 증명된다. 신호, 수업 시간이 다가온다. 수업 스케줄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열망이 여기서 있을 수가 있을까? 열망 있을 수 있겠죠. 잘 배워주니 뿌듯하다. 이 두 가지 사이클이 다 돌 수가 있어요. 이 사이클도 돌 수 있고 이 사이클도 돌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이클이 계속 강해지면은 어떤 게 되냐면은 보상이 없는 노동을 계속해서 해도 괜찮은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점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 모두의 답이 모두 옳아서 이렇게 제가 수업을 무료로도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은 학부모님들 상대로 학부모님들이 아니라 모르는 아주머님들 상대로 인터넷 엄마들 카페에서 수업을 무료로 했는데 진짜로 저는 나갔는데 그날 아무도 안 나온 날도 있었어요. 제 수업은 비싸요. 근데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정말로 유료 수업도 돌리고 무료 수업도 돌리는데 무료 수업에 나오는 분들 중에 안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식구들이 그렇게 아파요, 자주. 누가 죽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그분들은 왜 그랬냐면은 제가 볼 때 진짜 죽거나 진짜 아팠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제 답입니다. 그분들 답은 다를 수도 있지만. 이유는 제가 볼 때 제가 이 수업을 공짜로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 수업의 가치를 결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에 빠져도 상관없다라는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수업에서 저는 정말 많이 배웠고 절대 수업을 공짜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업의 가치가 낮으면은 사람들이 그 가치만큼 못 가져가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세상 모든 것엔 가치가 있습니다. 가격이 있다고 할게요. 가격이 있다. 예를 들어서 티셔츠 한 장을 샀는데 12만 원이에요. 그럼 이 티셔츠의 가격은 12만 원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티셔츠를 12만 원에 팔면 이 티셔츠 가격이 12만 원인가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티셔츠를 누군가가 진짜 그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사야지 그 가격이 진짜 가격이 되는 거죠. 호가는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은 건강의 가격은 무엇인가? 가족의 가격은 무엇인가? 시간의 가격은 무엇인가? 이것들은 가격이 있나요? 분명 가격이 있어요. 정확히 지불되는 액면가는 없는데 우리가 어떠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떠나갑니다. 12만 원을 가격이 정해져 있는 물체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이미 갖고 온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이것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건 우리 삶에서 떠나갑니다. 그러면 이 건강의 가격은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가족의 가격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시간의 가격은 감사해야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건강에 감사하지 않으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족에 감사하지 않으면 가족을 잃어버리고 시간에 감사하지 않으면 시간에 쫓깁니다. 그렇다면은 공짜 수업의 가격은 무엇이었을까요? 감사해요. 제가 가르치는 수업은 그 수업에 제가 날먹으로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것들을 가르쳤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쳤고
더 열정적으로 가르쳤어요. 하지만 그곳에 감사하지 않았다면은 제가 그곳에서 줄 수 있었던 가치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격이 없다면 그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져갈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제가 그 수업에서 누군가가 배우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수업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주는 수업이 시간당 100만 원의 가치를 가진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가치를 가진 수업에 어떻게든 이 가치를 받아가게 만드는 방법은 100만 원을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에 감사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권은. 이거를 안 사거나 아예 시작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이걸 내고 감사하거나 강제적으로 비용 지불로 인해서. 재밌는 케이스가 있어요. 동생이 제게 사무용 의자를 하나 선물해 줬는데 그게 제품명이 그 의자 이름이 뭐였지? T50 이런 거였나? 시디즈 의자. 예, 맞아요. 이건데 에어 아니고 그게 한 40만 원 돈 하는 의자였어요. 40만 원 정도 되는 의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5인가 그래요. 근데 문제는 동생이 이 의자를 어디 도서관에서 공짜로 받아왔어요. 도서관인가 어딘가가 문을 닫으면서. 어차피 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본인이 대충 쓰다가 불편하다고 저한테 줬어요. 저는 이걸 6개월 정도 썼는데 나중에 이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이렇게 앉아있는 데가 깊지가 못해가지고는 계속 이렇게 종아리가 약간 뜨는 느낌이 있어서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생한테 어쨌건 간에 언젠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 제가 의자 값을 10만 원인가를 지불을 했어요. 이 가격을 내니까 그제야 비로소 저는 궁금해지는 거예요. 야, 이 의자 내가 잘 쓰고 있는 거 맞아? 강제적으로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 의자가 무슨 의자인지 얼마짜리 의자인지를 먼저 찾아봐요. 35만 원이래요. 그때부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35만 원짜리가 이렇게 불편할 리가 있어? 그리고 저는 이 의자의 기능을 싹 다 찾아봐요. 근데 제가 의자를 잘못 쓰고 있었어요. 안장 깊이 조절이 가능한 의자였고 안장 높이 조절도 위아래로 다 앞뒤로 다 가능한 조절 의자인데 그걸 제가 지금까지 가장 불편한 포지션으로 쓰고 있었어요. 이 10만 원을 지불해야 비로소 가격을 지불해야 비로소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의자에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똑같습니다. 모든 부분에 다. 다시 이쪽으로 돌아갈게요.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지금 다른 학생, 아까 여기서 말했던 중3 학생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에게 이 부분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었어요. 본인이 뭔가를 배워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몸과 무의식과 의식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개의 존재가 한 몸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항상 의식적으로 우리가 우리 몸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절대 아니에요. 무의식이 우리 선택의 98%를 차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사실상 무의식이 쓱 둘러보고 상황을 그중 선택가는 5개 정도의 가능성을 우리 의식한테 던져주고 그 중에서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고르는 게 자유의지예요. 그 콩알 반쪽만한 그만큼이 자유의지인 거예요. 근데 같은 상황에다가 제가 다른 사람을 100명 정도를 앉혀놓고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보면 아마 100개 이상의 선택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한 명을 똑같은 자리에 기억을 지워가면서 100번 그 자리에 앉혀도 아마 5개 정도의 변수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이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결국 우리가 우리다울 만한 행동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내가 나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신호, 어떤 열망, 어떤 반응, 어떤 보상.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학생이고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은 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신호, 열망,
반응, 보상. 이 네 개를 어떻게 설계하냐면은 일단 반응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주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아요. 주지 않았는데 보상이 있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줘야 됩니다. 뭐든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뭘 할까요? 반응. 공부한다. 아니죠. 공부한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 반복한다. 과정을 반복한다. 보상은 성적이 나온다. 이건데 이거는 피상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적이 나오면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의상이에요. 우리가 남들로부터 어떠한 시선을 받는가, 우리가 남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증명이 되는가,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상 성적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호. 신호는 뭐가 있을까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이유는 뭐가 될까요? 이거를 잘 설계를 해야죠. 이건 모릅니다. 아직은. 열망. 더 잘하고 싶다. 더 높은 위상, 획득 및 자신의 가치 증명. 더 뚜렷한 미래.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단기적인 증명이 있어야지 과정을 반복하는 반응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보상이 따라야지 어떠한 신호를 받았을 때 더 잘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죠. 신호는 뭐겠어요, 그러면은? 글쎄요. 시험? 시험 기간이 임박한다. 어떤 사람한테는 스트레스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좀 어떤 설레임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쉬우면 그래요. 저도 시험 공부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서 이런 부분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영어가 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신호는 이런 게 있겠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설계를 해야 돼요. 내가 나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지. 이거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라는 사람이 내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이 페이지를 못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뭐가 어떤 사이클이 어떻게 도는지. 레일라라는 아이가 자기 계좌를 가지고 그 계좌에 통장 잔고가 맺히는 걸 보고 그걸 사용을 해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행복한 모습을 봤다면은 그건 정말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그건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냥 착한 아이가 될 것 같아서 약간 살짝 뭐랄까 아쉽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어떤 시점이 된다면은 저는 이걸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다시. 하지만 아직 그런 신호는 받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시점이 된다면 아이에게 다시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캔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을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많이 설명을 했는데 영상 길이가 지금 1시간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누구한테 보낼지 지금 생각은 안 해봤는데 글쎄요. 보낼지도 모르겠네요, 솔직히.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